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김성남 매니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주 내내 좀 약해요. 약하고 무엇보다 좀 오늘은 특히 기대감이 컸던 빅히트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그쵸. 거는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 빅히트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지는 학습 효과 뭐 이런 부분들과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SK 바이오팜이랄지 카카오 게임즈랄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와 이번에도 또 빅히트 역시 BTS가 또 최근 들어와서 또 어마어마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컸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50배가 넘고 100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상승하기에는 그동안 우리 학습 효과들이 조금은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않았을까. 세 번은 내지는 잘안 그렇죠. 통하네요. 네. 3~4번이 통해야 되는데 그건 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더 확실하겠지라는 확신이 들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사실 오늘 빅히트가 아예 상한가에 딱 머물러 가지고 거래가 더 되지 않고 있다면 엔터주랄지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면 와 나 빅히트 상장 이거 공모했는데 나 못 받았어. 하시는 분도 있고 꼴랑 한 주 받았어, 3주 받았어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그 아쉬움이 많거든요. 야 이것도 SK 바이오팜처럼 또 상한가 갈 거야. 내지는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지금도 거기에 따른 기대를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까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해서라도 SM이랄지 뭐 YG엔터랄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하면서 그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그 자금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부분들 내지는 매수 대기 자금 혹은 다른 쪽의 매수 대기 자금조차도 빅히트에 지금 상당히 큰 거래 대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또 이 빅히트는 거래소 종목이지만 코스닥 종목들이 유난히 개인들이 좋아했다 보니까 유난히 더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도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막 무턱대고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분할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상장 때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거나 바로 잡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지금 손실로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셨던 그 주체는 거의 주로 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빅히트에 관점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빅히트랑 뭐다랑 좀 별개의 문제로요. 우리가 어제도 지금 미국 대선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일 거야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냥 뭐 말로만 그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전문가적인 측면에서의 좀 발언은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에서는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었을 때 현금을 만들든지, 그쵸? 주식 같으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1000종목 넘게 빠지고 코스피도 620개 넘게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종목을 들고 계시면 7, 8종목이 빠질 것이고 20개 가지고 계시면 13, 15종목이 하락하고 있은 이 상황에, 그쵸?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사서 수익을 내고 있든지 아니면 풋으로 좀 크게 수익을 먹고 있든지 이런 게 행동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도 좀 우리가 신규 상장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발행이 딱 되고 그 상장 딱 되고 나서 하루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이틀이든 이게 강세로 쭉 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상장이 되든지 10종목이 신규 상장되면 뭐 7, 8종목 이상을 계속 상승세를 잘 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빅히트다 뭐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시장 분위기를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힌트 중에 하나죠. 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 바이오팜이랄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됐을 분위기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었던 상승장이 이어지는 구간이었던 거고 그쵸, 빅히트가 지금 되고 있는 이 구간은 약세장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이 기업은 너무 좋은데 왜 상장하고 빠지지? 의아했던 것들이 몇 년 동안 쭉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건데 대체적으로 그게 약세장입니다. 내지는 약세장의 신호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트럼프와 지금 이제 민주당과 어떤 힘겨루기 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며칠간을 좀 더 땡겨 놓았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합시다 막 이렇게 가는 부분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또 악화시키는 뭔가 선물 받고 싶은데 없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IMF에서 뭐 세계 경제 성장률 내놓으면서 조금은 개선될 테지만 앞으로도 멀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이 좀 충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이더라고요. 네. IMF에서 말이죠. 그런 맥락들도 좀 봤었을 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한국은행은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지켜봅시다. 내가 지금 더 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여기서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좀 쉼표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약간 우리 시장만, 미국 시장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만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선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서는 좀 짧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는데 시장이 좀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주랄지 계속해서 분산되는 수급이 분산돼서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한 번 다시 보고 또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종목이 잘 안 보인다고 제가 어제 좀 솔직한 고백을 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막 잘난 척, 뭐 능력 있는 척 하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자, 관련된 리뷰 내용이나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저랑 친구 되시는 분들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도 좀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이었죠. 뭐 지금은 뭐 크게 수익은 아닙니다만 뭐 1.6%, 뭐 2% 이런 정도 부분들이고 쫓아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분명히 눌림목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씩 눌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지금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 것만큼 큰 밴딩 안에서 박스를 만들고 최근에 뚫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만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좀 다져진 크게 이미 상승해버린 종목들의 눌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매집이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최근 말씀드렸던 캐시텍이라는 종목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박스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만들어내다가 눌림목 줄 때 이런 자리에서 나 이제 갈 거야 하고 거래량의 신호탄을 딱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래 여기서 싸게만 사면 돼.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을 하고 거래량 만들고 눌림목 줄 때 매수해서 우리는 지금 수익권에 넘어가는. 그래서 비록 아직은 5%밖에 아니지만 사실 5%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아서 더 추가 하락이 할 것 같아. 이럴 때는 내가 수익 나 있는 종목을 얼른 팔아버리면 현금이 생겨요. 그러면 시장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나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옛날에 정말 중요했던 종목, 뭐 2달 전, 3개월 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눌림목 준다고 쫓아가지 말자. 그 대안의 종목을 찾자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재택근무. 물론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명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다시 좀 심각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이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있는 프랑스가 지금 9시 이후에는 벌금을 약 18만 원 정도 물게끔 되어 있거든요. 17일부터. 그래서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경기 침체를 약간이나마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미 대선과
맞물려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조금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대표적인 게 알서포트를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나 알서포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의 눌림목을 잡아봤자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비슷한 종목의 대안을 찾아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콤텍 시스템이고 오늘 알서포트는 4, 5% 빠지지만 얘는 오히려 오늘 뭐 4, 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8%까지도 올라가는. 그래서 차라리 이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그 찬 기운이 또 돌 때 바이러스가 더 활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지 혹은 우리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공간이 우리가 비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섞여 있을 때 침이라고 하는 수증기죠. 한마디로 그게 같이 묻어 있을 때 무거워요. 그러니까 2m 이내로 많이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떨어지는 건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건조해져 버리면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죠. 여러분 피부도 짝짝 갈라지고 네. 그것이 바로 수증기를 날려가면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건조해지면서 가벼워져요. 바이러스 자체는. 그리고 겨울 되면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훨씬 길어지는 거죠. 10m도 날아가고 20m도 날아가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재택근무 해봤더니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더라. 또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교통비 뭐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아끼죠. 식대 한 20만 원 아끼죠. 그다음에 뭐 출퇴근한다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뭐 가방 사고 이런 비용들 쭉 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이 아껴지는 것 같아. 그럼 나 차라리 월급 50만 원 덜 받고 집에서 일할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면 콤텍 시스템 역시 이런 부분들 알서포트 같은 종목들 계속 봐야 될 테지만 기왕이면 대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대안적인 종목에서 싸게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뷰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수록 좀 이러한 뷰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기준도 잘 명확하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뭡니까? 네. 자, 오늘 종목은 바로 캠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캠시스. 코드 번호가 지금 나오죠. 그리고 현재가가 3,1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많이 올라간 업종 종목들이 있고 그보다 같은 업종에 있거나 뭐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구간은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좀 띄워놨거든요. 최근 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도 최근 움직임이 좋았지만 최근에 이제 눌려지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크게 수익이 났던 50% 수익이 났던 종목이 바로 남성이라는 종목이죠. 얘는 이제 뒤늦게 쫓아가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도 지금 이제 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더 눌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아직 못 가고 있는 자율주행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이제 바로 캠시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올라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지금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 엔시엔이랄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종목들이 흐름적으로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먼저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차시로는 많이 오른 종목들 수익 실현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실 나 있는 종목과 수익 나 있는 종목 중에 먼저 판다면 뭘 파시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쉽게 팔 수 있는 것을 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먼저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것들을 매도했으면 사람들이 계속 사요.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현금 들고 며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면 바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에서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캠시스라는 종목을 보는 거고요. 캠시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참 많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카메라 이쪽 모듈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들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납품이 된다거나 또 이제 퀼컴, 인텔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자율주행차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일정적인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이 10월 15일이죠.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판교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크게 네. 되지 않는다면
판교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가 지금 내일 모레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이 여기서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 가지로 보는 거고요. 일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다음 주에 20일이죠. 20일 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베타 버전.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20일 날 FSD 베타 버전을 배포한다라고 일단 발표했는데 FSD는 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 이제 뭐 이렇게 주차할 때나 이렇게 보시면 삐삐삐삐 하면서 센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센서를 활용한 게 아니라 카메라가 수집을 한 영상 데이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FSD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이제 소개한다. 그러면 방금 핵심이 뭐죠?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라 그랬어요. 영상이라 그랬죠. 영상. 그리고 캠시스는 바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센서 회사가 부각되기보다는 카메라 쪽이나 영상 쪽 회사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20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싸게 매수적인 부분들 해볼 수 있다라면 이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올라갈 때 우리는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빠질 때 급하게 빠지면 30~40%도 금방 빠지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네. 바닥권에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려고 노력을 하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700원을 좀 잡을게요. 전 고점 부분들은 3,400원대 있지만 그 다음 전 고점은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3,700원부터 매물이 좀 짙어지기 때문에 3,700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2,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캠시스입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베타 버전 공개가 오는 20일입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어요. 목표가 3,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